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0.64%, 코스닥도 마이너스 0.14% 나란히 좀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조금 그 과열 구간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PC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거라기보다는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대외적으로 이 상승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악재, 투심을 악화시킬 만한 어떤 뭐 악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빼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피는 여기서 요 정도 뭐 박스 안에서 좀 힘을 비축하는 기간 조정 흐름으로 가다가 상승이 나와주면, 여기서 지금 바로 급하게 오르는 이 상승의 질보다 힘을 비축한 다음에 오르는 이 상승의 질이 훨씬 좋고, 이런 상승이 나와줬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먹을 거리가 많습니다. 뭔가 좀 시장이 과열 구간에서 이렇게 오르면 충분히 힘을 비축한 상태에서 오르는 상승보다 상승의 질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급하게 올라봤자 급하게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 대응하기가. 그래서 물론 바로 여기서 오버슈팅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때의 분위기처럼 여기 만약에 또 이 구간 뚫어버리게 되면 3300도 막 뚫을 거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한번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이때의 분위기를 재현하면서 과열 구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3300 뚫고 과열 어떤 그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때랑은 조금 더 다르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고점이 만들어지면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혹시 이번에 3300 뚫고 슈팅이 나오게 되면요. 어찌됐건 바라는 것은 여기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충분히 좀 힘을 비축한 다음에 가주는 게 좀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시장의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날 증시는 목요일날 이제 시간에서 인텔에서 삼성의 아웃소싱을 뭐 할 거다라는 이제 조금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엄청나게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뭐 금요일 오전장에는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느낌, 갭 띄우고 거의 다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에 뭐 지니어부도 뭐 서랑 뭐 아직 그 뭐 한다 안 한다 좀 말이 많은 상황이라서, 뭐냐 갭만 뜨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도 코스피의 뭐 움직임이랑 거의 뭐 걔를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도 요 정도 박스 안에서 그냥 옆으로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증시랑 같이 한 번 정도 더 상승 흐름을 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되게 너무 많잖아요. 뭐 물론 사법 리스크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어찌됐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졌고, 뭐 주가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그날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시장의 관심이 인텔 삼성 관련주들에서 식고, 바로 이제 시진핑 방한 소식이랑 그러니까 텐센트에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을 어떤 뭐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는 뭐 어찌됐건에 그 재료의 궤가 같잖아요. 그래서 엔터주들, 뭐 화장품주들, 게임주들 좀 강한 이제 모습을 보였었죠. 대부 시스터즈 뭐 이런 종목만 봐도 뭔가 뉴스가 나올 것을 알았다는 것처럼 차트가 좀 계속해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었던, 근데 뭐 거래 대금이 너무 작아서요. 뭐 공략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뭐 이제 관심 종목 뽑는 방법을 뭐 이제 그 제가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기법 이제 패턴 박스권 돌파 매매에 관한 영상 올려드렸을 때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가다 방식으로 그냥 거래 대금 일평균 한 그래도 50억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매매를 하려면
그냥 하루에 뭐 500개, 600개씩 그냥 매일 본다 말씀드렸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야, 뭐 차트는 진짜 너무 예뻤잖아요. 얘도 제가 올려드렸던 어떤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뭐 패턴들, 거의 뭐 이런 패턴들이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는 형태. 뭐 일평균 거래 대금이 뭐 10억이 안 되는 애라 얘는 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넥슨 GT도 요 가격대에서 완전한 가격 방어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날 갭 두고 밀렸지만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러 가려고 한 흐름 좋은 것 같고, 웹제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 저항대 고가권 돌파하는 형태로 언제쯤인가 한 이때쯤 소개를 방송에서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항대가 4만원이죠. 4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4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모든 종목들이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요. 돌파 또 해놓고도 요렇게 이런 과정을 또 거칩니다. 웹젠도 한번 돌파시켜놓고 살짝 시켜놓고 다시 한번 접었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 얘는 이제 4만원에서 만약에 확실히 안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롭게 박스권이 레벨업이 되는,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주가의 레벨업 단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웹젠도 한번 4만원을 계속해서 지지하게 되면 뭐 한번 지켜볼 만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DPC가 와, 이 지리한 바닥권에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바닥권에서 상한가 나오고, 얘도 워낙 끼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죽으려면 이런 어떤 설거지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상한가 나왔다 죽으려면 이런 식으로 죽거든요. 근데 짧은 조정 후에 차 올려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만원이라는 가격대를 회복을 해줬고, 뭐 예전에 BTS 관련주로 분류됐었던 DPC, 뭐 초록뱀 이런 애들이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키이스트도 최근에 뭐 상한가 가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키이스트는 드라마 제작 관련된 재료도 있고요. 요날 상한가 간 거는 디즈니 플러스랑 애플 TV 콘텐츠 공급 논의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었죠. 키이스트도 향후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한번 눌림목 자리들이 오면 매매를 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수소차도 제가 방송에서 한 2주 전부터 너무 정말 많이 언급드렸던 섹터죠. 전기차, 자율주행차, 2차전지 다 돌았기 때문에 수소차 한번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저희 리딩방에서도 미코를 가지고 있다가 금요일날 일단은 익절을 좀 하고 나왔었는데, 두산 퓨얼셀이랑 제가 미코랑 뭐 동화성이랑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격적으로 좀 가장 아직 덜 오른 측면이 있었던 미코를 선택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이랑 뭐 동화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죠. 그리고 두산 퓨얼셀을 떠나가지고 두산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도 제가 이때 고점 돌파하는 형태로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어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할 때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를 하기도 하지만 한번 접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2번 접고 가는 경우도 있고 3번 접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구간에서 돌파할 줄 알고 들어갔다가 접힐 때, 그러니까 돌파를 하지 않고 접을 때 어떤 선택입니다. 어차피 접었지만은 다시 돌파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을 기다릴 것인지, 이 기회비용을 날리기 싫으면은 돌파 실패했을 때 짧게 손절하고 다시 돌파 시도할 때 사고, 실패하면 또 손절하고 다시 돌파 시도하면 이때 또 사고 하는 거죠. 두산 퓨어셀도 결국에는 돌파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저항대 3번 정도 맞고 떨어졌던
58,000원, 뭐 6만원 정도 이 저항대를 뚫어내는 거래량도 실리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 뭐 동화성도 좋죠. 요때도 제가 수소차 비중 있게 좀 다뤄드렸을 때가 요 정도 되었을 때 같아요. 이 이후로도 좀 많이 올랐고, 어찌됐건 수소차는 말씀드린 대로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뭐라도 좀 담아 놓으셨던 분들은 좀 먹을거리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넥소에 탄소 섬유를 공급한다는 뉴스로, 얘도 뭐 결국에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형태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결국에는 돌파. 그러니까 맞고 이런 식으로 이격이 크게 발생되는 구간에서는 그냥 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으시다가, 이 저항이 되는 가격대를, 그러니까 이 접는 이격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요렇게 이제 저항대가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저항대가.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맞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생길 때, 요럴 때는 굳이 관심권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얘가 어느 순간 맞고 이 떨어지는 이격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고점을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점점 이격이 줄어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다가 재차 이 고점을 돌파하려는 이 수렴의 형태로 접어들 때, 사실은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어떤 손절은 뭐 맞고 떨어지면 그냥 손절은 짧게 하면 되니까, 손절은 짧고 돌파해서 슈팅이 나오면 먹을 구간은 큰, 굉장히 좀 괜찮은 매매다. 그리고 기법 강의 올려드린 것처럼 상승장에서는 특히 이런 돌파 매매들이 굉장히 해볼만 하다. 그렇게 좀 이 전 토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좀 예시를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대마 관련주로는 오성첨단 소재가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가 약간 좀 뜬금없이 우리바이오랑 우리바이오가 금요일날 이제 대마 관련주로 상한가를 들어갔고, 얘는 그냥 따라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바이오도 워낙 이때 당시에 뭐 화이자 백신 관련주로 시세를 좀 잘 내다가 지금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설거지 파동이 잘 나오는 요런 자리들, 의 상한가들은 재료가 정말 강하고 좋지 않은 이상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왜냐면 요런 자리들이 어설프게 상한가 때려놓고 이제 설거지 해버리고 이렇게 죽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상한가들은,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이쁘게 좋은 재료로 나오는 상한가들이 아닌 어떤 역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매물이 충분히 쌓여있는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 이런 상한가들은 매물도 워낙 지금 많이 쌓여있고 올라가려면 부담도 많이 있는 자리들이죠. 그래서 아까 DPC처럼 최소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다음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런 자리들에서 상한가가 나오면 최소한 2, 3일 정도 지켜보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런 자리에서 진짜 그 털어먹기 위해서 상한가 보내놓고, 요런 흐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눌림 들어갔다가 완전히 이제 크게 물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바이오는 조금 요 가격대에서 좀 이 위로 좀 유지해주는 모습,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 확인한 다음에 요 구간에서 놀 때, 요렇게 이제 놀 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뭐 네온테크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느꼈었던, 결국엔 얘도 똑같습니다. 이 어떤 저항대를 두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요렇게 이렇게 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죠. 요
3,500원. 근데 뭐 드론 관련해 가지고 딱히 뭐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뉴스는 좀 없었는데 그냥 혼자 약간 좀 맘 먹고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상증자 이슈로 셀리버리 상한가 갔고, 그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 임상 3상 소식 와가지고 한 시간에서 7%인가 좀 올라서 마감이 되어졌나요? 그래서 얘네도 어찌됐건 지금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훼손하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 정도에서 찌글찌글 하다가 한 번 정도 방향을 돌려주는 뭐 어떤 액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어쨌든 재료가 남아 있으면 항상 어떤 그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면은 어찌됐건 이거 지금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 뜨고 혹시라도 바로 뭐 갭 뜨고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좋지만, 갭 뜨고 음봉이 나와줘도 이런 정도의 가격 방화 이뤄지면서 음봉이 나오면 뭐 나쁘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떴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버리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이 한 46,000원 윗가격대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일단은 필요하다. 그러다가 뭐 셀트리온처럼 뭐 승인 신청 재료가 또 다가오는 그 시간쯤에서 흐름 한번 또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찌됐건 요 정도 구간 안에서 흘러가다가 재료를 가지고 또 한 번에 뭔가 좀 대시세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살펴볼 만한 일정으로는 27일날 셀트리온 이제 치료제 중앙약심이 자문이 있습니다. 요게 뭐 얼마나 시장에 재료로서 쓰일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한번 두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솔로엠 상장이 2월 뭐 2일날 있는데요. 항상 혹시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움직이게 된다면 2월 2일 전으로 해가지고 전에 한 3일, 2일 이렇게 디데이가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였다가 디데이 다가오면서 얘가 상장하면 수급이 솔로엠으로 다 쏠리고 관련주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관련돼 가지고 형성된 테마들은 거의 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찌됐건 상장 관련 테마들도 어느 정도 피로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테마가 형성된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냥 뭐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로엠 다음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코스닥 청약률 뭐 1위 했다라고 합니다. 얘는 2월 3일날 상장이니까 로봇 관련주들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설 전후로 백신 도입 뭐 차질 없다 그런 식으로 뉴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뭐 위탁 생산 관련해 가지고도 뉴스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백신 뭐 치료제 혹은 CMO 관련주들이 설 전후로 이제 백신 도입하는 그 시점에 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지금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로는 정부가 모더나와 mRNA 백신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 가지고 대장이었던 녹십자 랩셀 나쁘지 않죠.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에서 얘도 결국은 뭐 요 정도 박스권으로 흘러가다가 요렇게 요 안에서 흘러가다 요렇게 가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녹십자 랩셀, 그 다음에 한미 사이언스. 원래는 이제 뭐 한미 약품은 이제 이등주라고 봐야 되겠고요. 대장은 항상 좀 더 가벼운 한미 사이언스가 했기 때문에 얘도 흐름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추세가 한번 요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현대 전기차 코나가 충전 중에 화재가 났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은 중국에서 테슬라
이제 차가 뭐 폭발했다, 화재가 있었다는 뉴스 있었는데, 일단 목요일 날 있었던 테슬라 폭발 뉴스, 화재 뉴스는 시장에 뭐 그렇게 반영된 느낌은 아니었고, 주말에 있었던 코나 전기차 화재 뉴스는 뭐 내일 시장에 혹시 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뭐 관련된 뭐 전기차 악재로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주 그렇게 너무 우려할 만한 뉴스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전기차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소재 코발트 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어 요거 말고 요 뉴스는 제가 저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 이거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대한금속도 조금 시세는 조금 줬었고, 코발트 관련주인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저희 리딩반에서 매매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도 알고 있었고, 코스모학 요렇게 차트 만들어서 흘러가는 것도 제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잘 버무려져서 제가 이날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저희 리딩반 이날 종가 베팅해서 요날 일단은 좀 팔고 나왔고 익절하고 나왔고, 요 정도 흐름 안에서 또 아마 얘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박스권으로 가다가 요렇게 레벨업을 했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저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음봉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모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흐름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도 목요일 날인가 있었던 뉴스였는데, 중국에서 플라스틱을 사용 금지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플라스틱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뭔가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뭐 친환경 폐기물 관련주들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뉴스도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봐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제일 먼저 대장주 하면은 인선 ENT가 떠올랐고, 근데 차트가 뭔가 좀 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의 느낌보다는 뭐 수급주, 뭐 섹터주의 느낌으로 좀 가서 시원시원한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KG ETS를 찾았고, 얘도 저희가 요날 1차 매수를 했는데 이날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밀렸죠, 한 템포.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일단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얘도 충분히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거죠. 7,000원 돌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지도 않고요. 차트와 또 앞으로 어떤 재료가 쓰일 수 있을 것인지, 이 종목에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도 중요하고 뉴스도 중요하고 그 종목의 어떤 성격, 어떤 뭐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종목 공부도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뭐 참고할 만한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넣었는데요. 뭐 유시민 씨가 뭐 슬슬 최근에 보니까 조금씩 커뮤니티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조금씩 거론이 된다는 느낌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대권에 도전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명한 관련주로는 뭐 보혜양조,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풍강, YBM넷 한번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차트가 어떤지 보는 정도. 그냥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고 조금 그냥 추적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게 아무튼 뉴스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강했다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테마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성, 이쁘게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얘는 요 정도 15,000원에서 한 17,000원 사이 요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뭐 기준선에다가 11선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아마 캔들이 형성이 뭐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눌림 자리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농화성이랑 그 다음에 CIS도 한 요 정도 가격대 14,000원, 14,000원 정도에서 아마 눌림 자리가 한번 출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도 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이 얘가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박스권 형성을 하고 이렇게 눌림을 주지 않고 바로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수하 과정을 거치다가 바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과정 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요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빼다가 또 한번 이렇게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놓고 이 박스권 중간값에서 하단에 오면은 매수 관점을 갖고 상단으로 가면 매도 관점을 갖고 그래서 매수 매도 이렇게 한번 박스권 매매 전략을 가져가 봐도 괜찮죠. 그 다음에 쿠팡 관련주인 동방도 지금 약간 요 바닥권에서 가격 조정이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들어오는 모습보다는 여기서 하방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일정 시점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들어줄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빼는 트릭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21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조정으로 빼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한번 주면서 트릭을 주고 그 다음에 21선 올라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저도 일단은 보고 있고 흐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서 충분히 계속해서 매매를 하건 좀 추적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